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대로 박사 TV의 재승욱입니다. 달천 박사의 박선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달천 박사님 요즘 뭐 물건도 많이 풀어 다니시고, 네. 지금 다들 뭐 중계가 안 돼가면 지금 죽겠다는 소리도 많은데, 네. 지금 뭐 달천 박사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경기가 안 좋거나 코로나도 어렵기 때문에 바깥에 다니면서 일을 해야죠. 그렇죠.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럴수록 사람을 만나고 왕래하고 돈을 써야 이 경기가 돌아가듯이, 저도 다니면서 돈도 쓰고, 또 없지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좋은 물건이 많이 있던가요? 가니까 좋은 물건이 없어요. 없어요. 지금 요즘에 뭐 가격이 너무 급등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많이 오르고 있죠. 네. 지금 제대로 박사 이야기가 맞아 좀 떨어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물건이 아니라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물건 가격이 좀 급등하고 있다. 좀 그렇다는 얘기죠. 자, 오늘 그 제대로 박사 TV에서는 그 달천 박사님하고 오늘 저번 주에는 취득세에 관련된 내용을 오늘 그때 했으면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달천 박사님과 허심탄회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2020년 710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다른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취득세 때문에 못하고 또 보유세 때문에 못하고 양도소득세가 무서워서 못하겠다. 이제 막 부동산 이제 투자는 이제 물 건너갔다. 이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뭐 아무래도 우리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는 세법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특히 양도세. 우리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세금을 다 내보면 아무 우리 수익이 없듯이 이 양도소득세는 우리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이런 세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달천 박사님 모시고 오늘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천 박사님, 양도소득세의 정의는 뭡니까? 양도소득세 정의는 뭐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알아듣게 이야기할까요? 쉽게 알아듣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사서 어떤 물건을 또 팔았을 때 이익이 나을 거 아닙니까? 이걸 양도 차익이랍니다.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는 것이 양도소득세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취득했을 때 가격과 양도했을 때 가격이 차이가 나겠죠. 차이가 남았을 때 내는 세금입니까? 그렇죠. 만약 차이가 안 나면? 안 나면 양도소득이 없는 거죠. 그러면 1세대 1주택 뭐 비과세되려면 2년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적자가 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에 샀는데 팔 때 되니까 4억 8천에 판다. 그러면 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그런 거 왜 생각하는데 그거 생각할 필요 없지. 그렇지. 남았을 때 내는 세금이 남았을 때 내는데 그것을 이제 2년 보유하면 비과세 내겠다 이런 거죠. 그럼 양도소득세가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년 2021년 6월 1일 전에 5월 31일까지 팔아야 된다. 그때까지 안 팔면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엄청 너무 폭발적으로 많아지니까 빨리 팔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양도소득세 보면 우리가 양도소득 세금이거든요. 세금에 보면 가세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세표준. 거기에다가 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세금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양도차익이 1억을 벌였을 때 양도차익이 1억이라는 것은 이제 과세표준이 1억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세율이 있어요. 세율이 보통 우리가 6, 12, 15, 24, 35인데 1억이라는 양도세율은 35%예요. 거기에서 1490이라는 것도 누진공제를 빼줍니다. 1490만 원. 그걸 하면 2010만 원 정도가 2010만 원. 1억을 양도 차익이 남았을 때 세금은 일반 가세의 경우는 2천만 원 정도 된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2021년 6월 1일부터는 이제 기존에 보면 이제 우리가 1년 이상 이후에 팔면은 아까 지금 35% 해가지고 세율을 냈지 않습니까? 일반 가세가 되었는데 이제는 이제 2021년 6월 1일부터 좀 바뀌는 거죠. 어떻게 바뀝니까? 1년 미만에는 77%를 내는 거예요. 지방소득세까지 합해서. 그러면 주택이든 분양권이든 무조건 내가 가지고 있다가 1년 안에 팔게 되면 77%를 내야 돼요. 이제 세율이 바뀌는 거죠. 버는 금액 1은 똑같은데 1억에서 35%를 곱하는 거하고 1억에서 77%를 곱하는 거하고 같아요. 다르죠. 그럼 다르잖아요. 그럼 거기 77%에 1년 미만은 77%. 누진공제는 없어요? 1년, 그러니까 77%는 이게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했는데, 원래는 70%죠. 그렇죠. 70%에서 세금을 내고, 거기에서 10% 해가지고 지방소득세, 그게 77%. 거기에서 누진공제 빼는 건 혹시 단위세금? 아니죠. 1억에다 곱하기 70%. 곱하기 1490 빼야죠.
왜요? 왜냐면 이게 단기 세율이라도 그 누진 공격은 빼줘야 돼요. 양도차익이 1억이니까. 과세 표준에 대한 누진 공격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아닌데요? 맞습니다. 아니 단일 세율 우리가 그 분양금 같은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매매하는 거는 50% 단일 세율 내잖아요. 50% 단위 세율 냈죠. 단일 세율 내고 그다음 뭐 어떻게 뺍니까 그거를? 아니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일반 세율하고 그렇겠네요. 맞죠. 단일 세율은 단일 세율대로 빼는 거잖아요. 맞네. 그러니까 맞네. 좀 너무 지금 세법을 복잡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 제대로 봐서 TV에서는 지금 이렇게 지금 헷갈리지 못하는 아니 지금 원래 일반 세율은 그렇죠. 일반 세율하고 단기 매매 세율하고 봤을 때 원래 44% 제가 지금 그냥 이게 원래 이게 단기 양도세율이라거든요. 그렇죠. 단기 양도세율은 1억을 벌으면 그렇죠. 40%예요. 그렇죠. 생각을 잡거든요. 1억에 대한 40%는 얼마예요? 기존에는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에서 지방소득세 10%가 44%를 내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단기 양도세율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일반 세율 1억을 벌었는데 만약에 1년 이상이 됐을 때 1억 곱하기 35% 마이너스 누지공격액을 하면 그것이 2,010만 원입니다. 네. 그럼 같은 돈을 벌었는데 어떤 사람은 4,400만 원 내고 어떤 사람은 2,010만 원 내는 거죠. 네네. 이게 좀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알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2021년 1월 잠깐만요. 1일 이후에 네. 70%가 된다는 것은 네. 77%까지 지방소득세 내는데 거기는 단일 세율 77%를 내는 거다.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1억이 남으면 7,700만 원을 네, 세금을 내야 되는 맞아. 야, 이건 누진공격이 빼면 안 되죠. 빼면 안 되죠. 네, 내가 잠깐 착각했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거 세금이 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1년 6월 1일 전 5월 31일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법을 그대로 따라가겠네요. 그렇죠. 그죠. 근데 내년 6월 1일부터는 엄청난 규제가 되겠네요. 한마디로 말하면 양도 세율을 강화시킨 거죠. 세율을 40%에서 단기 세율을 40%에서 70%로 올렸고, 그렇죠. 그다음에 2년 미만에는 60%를 올렸고, 그 다음부터는 일반 6에서 42%. 예, 6에서 42%가 또 안 돼요. 6에서 45%또 변경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이제 세율이 기존 6에서 42%였는데 지금 45%로 올라가요. 그거 착각한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착각된 거 아니고 방금? 아닙니다. 그건 확실합니까? 네, 맞습니다. 45%로 올라가죠. 참 그러면 세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일반 가세가 되고 분양권은 지금 현재까지는 55%죠. 1년 아니면 55%, 네. 1년에서 2년 사이는 44%, 네. 2년이 넘어가면 일반 가세 6에 42%인데 네. 이게 이제 내년 6월 1일부터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네. 주택이든 분양권이든 똑같이 1년 안에 팔면 70%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1년에서 2년 사이에 네. 팔면 2년 어떻게 미만이죠. 됩니까? 1년에서 2년 그 사이에 팔면 60%죠. 네. 그럼 분양권은 다르지 않았어요? 분양권은 이제 1년 아래 것만 빼고 나머지 1년 이상부터는 계속 60%죠. 똑같네. 그러면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예전처럼 2년이 넘었다 해가지고 주택같이 똑같이 일반 가세가 되는 게 아니라 네네.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1년 아니면 70, 1년이 지나더라도 2년, 계속. 3년, 4년이 지나더라도 분양권 상태에서는 60. 무조건 60%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때리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네, 그렇죠. 오늘 저 양도소득세 분양권에 대한 그 내용이 또 일반 주택하고는 달라지는 이런 개념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겠죠. 네네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그 집을 팔았을 때 남았을 때 내는 세금인데 또 중요한 게 양도소득세를 내는 시점에 주택 수가 몇 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문제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이거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손님이 1세대 1주택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을 하면 어떤 요건이 갖추면 비과세를 해주는데 근데 사람들이 꼭 한 채만 있지 않고 두 채가 있거나 세 채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세 채 주택 수에 따라서 양도세액이 세금을 내는데 이 지역이 양도세율 아까 전에 뭐냐니까 과세 곱하기 세율이라 했잖아요. 그 세율이 세금을 내는데 이 세율이 비조정 지역이냐 규제 지역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규제 지역이냐 비규제 지역에 따라서 이 세율이 다 바뀌어요. 그럼 똑같은 과세 표준이 1억이라도 규제 지역인데 그 규제 지역이라고 할게요. 그 중에서 주택이 2주택이냐 3주택이냐 해서 추가 가세가 되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2주택에는 10% 추가 가세가 있죠. 양도세를 낸다면 그러면 낸다면 추가 가세 10%였는데 3주택에는 20%였는데 지금은
이제 6월 1일부터도 바뀌죠. 6월 1일부터 어떻게 바뀝니까? 10%씩? 아니 또 20%. 그러니까 2주택이지만 기존에 10%인데 20%. 10%씩 올라가네요. 3주택이면 30%가 20% 중과세율을 때리는 거죠. 야. 그러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면 예를 들어서 5억을 초과해서 돈을 벌었다. 예. 5억을 초과했을 때 우리 지금 있는 42%거든요. 42%죠. 42%에서 3주택자다. 예. 그럼 42%에다가 30%를 더해봐봐. 70 얼마예요? 72%잖아요. 예, 30%다. 그렇죠. 5억의 돈을 초과해 돈을 벌었을 때 그렇죠. 거기서 75억 천을 벌었는데 42%에다가 30% 하면 72%를 세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거예요. 추가과세라는 게. 그러면 이거는 규제지역에 통하는 거예요. 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가열지구, 투기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부산광역시는 지금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니까 네, 규제지역이 규제지역이 아니겠네.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투기가열지구에 2채가 있고 부산에 1채가 있다. 네. 그럼 총 3채인데 네. 부산에 거를 팔게 되면 3채 중에 1채를 팔게 되니까 아니요.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산에 있는 것은 이게 대상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을 팔 때가 있는데 부산에 있는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이 안 되니까 주가세하고 관계없네요. 3주택이라서 일단 세금을 내는데 부산에 있는 집은 조정 대상 지역 있는 아니기 집이 때문에 하면 그냥 일반 세율. 일반 세율로 그냥 내는 거고. 네. 예를 들어서 서울에 2채, 부산에 1채 있다. 네. 그러면 서울 걸 많이 팔게 되면 그러면 이게 중과세 대상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 그러니까 투기가해주기죠. 그러면 이제 중과세를 맞아요. 중과세율이 3채가 됩니까? 부산은 아니니까 2채가 됩니까? 3채가 됩니까? 이 부산은 광역시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치가 되겠죠. 하나, 둘, 셋. 왜냐면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거나 투기가해지면 일단 중과세를 만드는데 이게 정확하게 개미를 이야기해야 될게요. 원래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조정 대상 지역을 조정 대상 양도소득세를 중점으로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지역마다 달라요. 자 그러면 투기가해지는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걸 중점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투기가해지기는 뭐냐면 투기지역. 이제 투기지역은 이제 대출 규제를 중점으로 해요. 그다음에 투기가해지기는 뭐냐면 정비사업의 규제를 해요. 정비사업의 규제를 해서 그다음에 청약 자기 요건을 강화시킨다 이런 걸 하고 조정 대상의 양도소에 관련된 일을 해요. 지금 나한테 물어보면 서울은 조정 대상 지역이면서 투기가해지기면서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과세도 들어가고 대출 규제도 들어가고 청약 요건도 강화되고 뭐 아까 분양권을 하겠지만 무조건 2년 이상 지나야 청약 자기 요건을 갖추듯이 이런 청약에는 조건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규제지역인지 비규제지역이라 생각하고 만약에 규제지역이라면 그게 조정 대상 지역인지 투기가해지인지 투기지역을 판단하고 만약에 그게 조정 대상은 다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걸 집을 파니까 서울에 파니까 일단 이게 중과세가 나와요. 그렇죠. 3주택에 중과세 나요. 그러면 중과주택수를 구해야 돼요. 중과주택수는 기준시가와 지역에 따라 달라져요. 기준시가하고 지역이라는 건 뭐냐면 지역에 보면 수도권, 그다음에 광역시, 그다음에 세종시 하고 기준시가 지방에서 3억 초과하는 주택은 중과주택수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 지금 서울에 일단 어렵죠. 서울에 있는 집을 판다. 이러면 부산에 있는 거는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니까 일반 세율. 서울에 있으면 조정대상 지역에서 투기가해지기죠. 그럼 이거는 이제 중과세. 그럼 중과를 내는데 얼마나 중과해야 되느냐? 2주택이 3주택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서울에 있는 집을 일단 하나, 지금은 보유주택 수는 세주택이라도 이거 중과세를 3주택으로 할 건지 2주택으로 할 건지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조정대상 지역 투기가해주의 집을 파니까 일단 중과세를 맞고 그럼 중과세를 받는데 중과주택수를 구해야 돼요. 보유주택수가 아닙니다. 중과주택수를 구하는데 서울의 중과주택을 볼 때는 어떤 요건이 있어야 돼요. 이건 뭐냐면 어떤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서 이게 중과주택수를 들어간대요. 세법에서. 그러면 지역이라는 것은 아까 수도권, 그 다음에 광역시, 세종시가 지역에 되는 주택. 그럼 예외사항도 있지만 일단 그 지역과 기준시가가 3억 넘어가는 거. 이것은 뭐냐면 중과주택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산이니까 3억 이하라도 중과주택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제주도다. 제주도인데 2억 5천이다. 그러면 중과주택 하면 2주택 중과 10%만 맞는 거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에, 조정대상 지역도 아닌 지역에 파는 거는 중과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다 같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규제 지역이 아닌 거 한 채, 규제 지역 2개 이렇게 갖고 있다가 규제 지역을 팔게 되면 네. 이때 규제 지역에 대한 중과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그렇지. 요 비규제 지역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렇죠. 기준 시가가 3억이 초과하냐 안 초과하냐, 그렇지. 또는 강력시냐 세종시냐, 네. 요거까지를 보고 광역시 수도권 한 개라도 걸리면 중과주택수에 포함되는 거예요. 들어가죠. 근데 이게 예외상이 뭐냐면 광역시하고 우리 세종시 있잖아요. 우리 광역시에는 뭐 있어요? 군 있죠. 예. 군은 또 제예요. 아니 군에서 3억 넘어가면. 그러면 또 초과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김해시인데 김해는 안 들어가지. 김해 안 들어가는데 3억 넘어가요. 3억 넘으면 또 중과주택 들어가고. 3억 초과. 어느 지역을 관계없이 기준시가는 3억 이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그 지역도 안에 들어와야지, 지역이 아닌 지역이 돼야지 중과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라는 지역 알고 기준시가가 3억 초과하면 중과주택 들어간다. 그러니까 중과주택 안 들어가려면 지방의 경우는 3억 이하야 되겠죠. 그러면 그건 중과주택이야.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인데 2억이다 이러면 그건 중과주택 들어가죠. 그러니까 한 개라도 기준시가 3억이나 부산광역시, 세종시 이런 지역에 들어간다면 중과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그럼 제주도는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제주도는 3억 이하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아까 전에 지역이 아니잖아. 그 다음에 3억 이하잖아. 그럼 집이 뭐 나중에 서울에 있는 집을 세 주택이 있고 서울에 제주도에 2개가 있어. 그럼 총 보유주택은 5개가 있어. 근데 여기에 있는 걸 팔아. 서울에. 그럼 중과주택 몇 채? 중과주택 여기에 3억 이하면 3억 이하면 요거 3개밖에 안 돼. 그거 3개밖에 안 되는 거죠. 세시는 건 다 들어가는 거잖아.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라고 그러지. 이렇게 2개 들어야지. 3개 2개 들으면 이게 달콤하세요. 뭐 설명이 어렵게 합니다. 2주택, 3주택 때는 어쨌든 3주택 때는 무조건 30%를 앞으로 6을 못하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라는 거지. 맞아. 그러면 이래 들어야지. 이걸 이래 들으면 이게 아무것도 똑같이 아니 이거는 그냥 중과주택수가 달라요. 세 채가 되가 5채는 달라요. 아니 똑같잖아. 그 말이 아니고 여기 하나 있고 서울에 저 제주도에 2개 있다. 예를 들어야지. 아니 이렇게 두냐고 3개. 아니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봐봐. 이거는 이 중과주택 몇 개고? 한 개. 한국에는 중과주택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 중과주택 일반세를 내겠죠. 그 2개가 돼야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농담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지만 특히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부산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 원정으로 해가지고 집을 사신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규제 지역에 들어가 있는 주택 수가 몇 채인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조정 대상 지역 주택 수와 비조정 대상 지역 주택 수도 중요한데, 이 주택 중에서 어느 주택을 파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규제 지역이면 중과가 안 된다고 보면 근데 되고, 일반 세율. 근데 중과가 안 된다는 것이 양도소득세는 내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중과가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중과주택 수를 총 팔게 되면 중과주택 수는 요 주택이 비규제 지역이지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규제 지역에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기준시가 3억 이하나 지방광역시나 세종시가 아닌 지역 2개 다 합치고 엔드 개념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요거는 규제 지역에 안 들어간다. 중과주택 수에는 안 들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대로 박사 오늘 그 TV에서는 다천 박사님을 모시고 오늘 양도세에 대한 개념, 그리고 분양권 양도세, 내년 2021년 6월 1일부터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부분과 중과주택수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소 오늘 그 진행상에 조금 착각하는 부분과 좀 헷갈리는 부분 좀 여러분 있겠지만 머리가 아파. 요즘 정신이 없으시고 컨디션이 되게 안 좋으시니까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대로 박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